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터 무용보 브로스 극장가다. 자, 무용보 브로스 극장가다. 오늘이 11번째죠? 예, 영화 보고 왔어요. 무슨 영화를 보았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멤버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조금 오늘 좀 극장이 좁더라. 오늘 진짜 힘들었어요. 열악했어요. 좋은 극장에서 덥고 힘들었던 사람이 매진이었죠, 매진. 네. 오샥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좁고 이 사람 많은 극장에서 영화도 좀 길더라. 네. 하여튼 영화를 설 연휴에 하긴 사람 1년 중에 제일 많을 때인 것 같아, 오늘은. 어디 가도 그랬을 것 같아. 오샥형 나오면서 폐소공포증 걸린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원래 좀 폐소공포증이 있어. 예. 아무튼 오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폐쇄공포증 때문에 더 폭력성이 강해진 오샥 목소리 들으셨고요. 최근에 아주 즐거운 소식이 하나 있는 드디어 저희가 호칭을 바꿔야 돼요,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최 차장님 소개합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예, 최 과장입니다. 예. 과장으로 갈까요? 회사에서는 차장이지만, 예, 여기서는 과장으로 계속. 감사합니다. 승진이 안 돼.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나랑 김PD 중에 한 명 잘리면 그 다음에 차장을 시켜줄게. 무슨 소리야? 명칭은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최 차장 근데 최 과장이 훨씬 잘, 입에 잘 붙는 거 같아. 하던 대로 해요. 예. 네. 어쨌거나 만만해. 승진을 자진 반납한 최 과장님 소개합니다. 무용부에서는 승진 없다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최 과장의 승진턱을 내서 우리가 지금 배불리 배불러요. 족발을 뚝 따왔어요. 이따 또 어떻게 먹지? 이따 뭘 먹어 또. 당 먹어야지. 그걸 끝나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당 그렇지. 오늘 당은 계속 먹어야지. 녹음 끝나고 또 계속 쏘는 거지? 예. 쭉? 아까 뭐 2주간 쏜다고. 쭉 쏘는 거야. 부장될 때까지. 자, 오늘은 정말 다소곳한 모습으로 극장에 앉아서 정말 큰 소리로 웃음소리를 폭발시켰던 진욱이 소개합니다. 네, 진욱입니다. 진욱이 웃음소리 되게 크더라. 제가 크게 웃었어요? 응. 그래? 뒤에 앞에 있는 사람도 하나도 안 웃는데 우리끼리 막 그래요? 아마 저랑 최 회장님이 거의 동시에 웃었는데. 킥킥대고 뭐 이런 거지. 웃을 땐 거의. 맞아. 거의 동시에 같이 웃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슷해요. 포인트가. 웃는 포인트. 나는 진욱이의 목소리에 특히 관심이 많나 봐. 진욱 목소리밖에 안 들리던데. 내가 맨날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니야. 웃음 포인트. 결혼하려면 웃음 포인트가 맞는 사람과 둘이 결혼하세요. 둘이 최 과장과 진욱이 잘해보시고요. 결혼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갑자기 템플 그랜디네 그 소아 결혼식 장면이 생각이 나요. 왜? 오늘은 극장에서 약 10분간 차 빼느라 돌아다녔던 주간에 나가다 왔어. 나 무슨 소리 진짜. 주차장에 돼야 되는데, 형이 이제 늦게 길가에 와가지고, 예, 늦게 와서 거기 주차장에 밀려 있어서 대충 골목에 세고 온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차 빼달라고 전화를 받고. 영화 보다가 또 차 빼준 케이스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야, 안 세번 끌려가게 전화, 안 세 번. 끌려가게 다행이야. 3번 전화 와서 내가 문자 부탁해요 했더니 차가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차를 뛰어나왔지.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표가 없었잖아. 표가 없는데 이 언니들이 거기 없더라. 그래서 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잖아. 제가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일부러 형. 그런가요? 예. 어쨌거나 형 언니가 나가자마자 없어서. 제가 바로 카톡으로 티켓 찍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다시. 하여튼 언니가 없어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차 빼고 돌아와서 다시 극장에 앉아서 영화를 봤어요. 언니라고 하지 마시고 거기 직원이라고 하세요. 극장 직원. 그래. 언니가 뭐예요, 언니가? 언니가 뭐야, 언니가. 시끄러워 좋잖아. 아니 실제로 형 극장에서 형보다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근무하신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는 그냥 나보다 예쁘고 그냥 그 언니 날씬하고 그 그러면서 듣는 사람은 언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가요? 뭐 하사 아가씨 뭐가 죄송합니다. 아가씨는 기분 나쁘지. 아가씨는 우리말이고 그런 건데 뭐. 아가씨보다 언니가 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죄송하고요. 식당 가서 어머니 뭐 이모 이러는 건 어때? 괜찮아요. 이모. 공감 있는 거 괜찮은데 저는 그냥 다 사장님으로 해요. 사장님? 일하시는 분도 사장님, 전 다 사장님이라고 내 해요. 친구 중에 하나는 선생님 그러는 애가 있어. 그런 데 선생님. 가서 그 종업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선생님 그러는데 그건 좀 그래요? 재밌기도 하면서 좀 이상해 그거. 뭐, 문방 이러다가 저도 회사에서 일하면서 만나는 분들한테 선생님이라고 얘기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네, 그냥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냥 공식적으로- 상대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대하는 표현, 혹은 폄하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가씨라는 말이 상대를 좀 이렇게 높여서 얘기하는 거는 뭐 나쁠 건 없죠.
근데 그 아가씨가 약간 요즘 이제 논란이 되는데, 그게 사실 크게 나쁜 말은 아니잖아. 아가씨, 뭐, 아저씨, 뭐, 아줌마. 이건 다 우리말인데. 부인, 뭐, 이럴 수는 없잖아. 식당 가서 부인, 주모. 근데 언니라고 하는 게 여성분들한테는 제일 나는 그게 언니가 친근한 높임말인데? 그런 시대 때는 그 남자한테 하던 표현이었죠. 남자와 여자 다 쓰는 거니까. 언니. 어쨌거나 네. 예. 그 얘기고요. 중요하지 않았고요. 네. 예? Alan, you do not have to do this alone. What are you doing? What's going on? The Navy thinks that one of us is a Soviet spy. You've got more secrets than the best of them. What if I don't fancy her in that way? Can't tell anyone, Alan. It's illegal. I'm just a mathematician. Sometimes it is the people who no one imagines anything of who do the things that no one can imagine. 자, 오늘 보고 온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가요 아니고 영화 봤고요. 예. 예, 우리 좀 쪼그려서 좀 불편하게 보긴 했지만. 네, 영화는 아주 좋은 영화 봤어요. 네, 좋습니다. 예. The Imitation Game? 네. 예, Imitation Game이라는 영화 봤고요. 요즘 뭐 세간에 많이 화제가 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 예. 요즘 가장 핫한 영국 출신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나오는 이미테이션 게임을 봤습니다. 네. 셜록. 그렇죠. 셜록 홈즈이자 컴버배치가 반지의제왕에서 그 용 목소리도 컴버배치야. 또 알아요? 그래요? 목소리가 들어와서 뭐 영국도 하고 성우도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히 영국 런던 출생 정통 배우의 길을 쫙 걷는 것 같아요. 얘가 얼마나 핫하냐면요. 제가 이번에 영국 출장 갔을 때 BBC에 잠깐 갔었거든요. BBC의 1층 로비에 딱 이 셜록 그림이 제일 크게 딱 정면에 붙어 있어요. 뭐 잘못하면 잡힌다 이런 의미. 지금 예? 그 영화 제목을 자꾸 이미테이션 게임인데 컴버배치 게임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어.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있긴 있어요. 네. The Imitation Game 2014년 영화고요. 모튼 타일덤 감독입니다. 누구신지. 아, 이분은 저희 노르웨이 출신 감독. 내가 이 사람 영화를 하나 본 게 있어요. 그래요? 헤드헌터? 그런 영화가 있어요. 헤드헌터스라는 영화 있는데, 그거 되게 재밌게 봤거든? 노르웨이 영화인데? 네. 언어도 노르웨이어. 그쵸. 그건 노르웨이 영화였는데요. 약간 범죄물이면서 너무 재밌더라고, 영화. 그리고 만듦새가 아주 좋더라고. 네. 영어로 만든 영화는 이게 데뷔작이래요. 예. 하여튼 뭐 아주 실력 있는 감독 같아요. 그리고 주인공인 앨런 튜링 박사 역할은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같이 일하게 되는 그 천재 소녀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 여성. 아주 똑똑한 여성으로 나오는 조앤 클라크 역할은 키라 나이틀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같이 그 암호를 푸는 그 팀의 일원으로 휴 알렉산더 역으로는 매튜 구드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유명한 배우죠. 네. 아우 너무 잘생겼어요. 매튜 구드가 저는 그 매치 포인트라는 영화에서 한번 봤거든요. 거기서 부잣집 아들로 나오는데 거기서 에밀리 모티머가 부잣집 딸로 나오고 거기 오빠로가 나와요. 그렇나? 예. 너무 잘생겨서 저는 이렇게 눈여겨봤었는데 이번에도 너무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오징어 효과라고 하는데 컴버배치가 약간 오징어처럼 보이는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컴버배치 그 자체로만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약간 오징어처럼 컴버배치 팬들한테는 죄송한데요. 컴버배치가 근데 이 영화 지금 오늘 본 영화에서는 네. 이렇게 멋있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좀 천재적인 그냥 학자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간지나게 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맞아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 난. 예. 이번에 가짜 이빨 끼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컴버배치가 약간 그렇게 보이려고 그래서 좀 비슷하게 그랬구나. 보이려고 가짜 이빨을 끼웠고 이거는 뭐 누가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 본인이 자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전 배우가 자기 얼굴을 망가뜨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존 케언 크로스라는 역으로는 앨런 리치라는 배우가 역할을 했습니다. 예. 이미테이션 게임,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죠. 예. 2차 대전 때
그 유명한 독일군 암호를 해독해서. 근데 이거가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그 암호를 깬 사람이 뭐 게이였는데 뭐 이런 얘기들은 있었어요. 그 기사로도 봤고 공개돼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원래 원작이 있는 거죠. 그 이니그마 해가지고 이 사람 뭐 일생이나 이런 걸 다룬 책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책을 또 루즐리 아답트해서 만든 거죠. 네. 그래서 대본을 써가지고 했는데 이 영화가 2014년 그러니까 말에 개봉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며칠 전에 개봉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핫한 영화를 보고 온 셈인데 그러니까 1, 2월에 왜 3대 그 영화제? 네, 그렇죠. 영화제라기보다도 영화상? 네. 영화상 하는 거 골든글러브 그다음에 바프타 네. 아카데미. 그다음에 골든글러브랑 바프타는 했죠. 예. 근데 그거에 다 이 지금 헌법배치랑 이 작품이랑 다 작품상이랑 나무주연상 후보에 다 올랐죠. 키라 나이틀리 여우 조연상으로 다 올랐는데 뭐 수상은 아직 못하는 것 같아. 오스카도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은 보이후드가 좀 대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골든글러브랑 바프타 내가 며칠 전에 저기 케이블에서 해주더라고. 역시 또 보이후드가 타더라고요. 여우주연상은 줄리언 모어가 타고 또 보니까 우리가 작품상에 나온 영화들 중에 2개를 벌써 극장가다에서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거까지 합쳐서 우리가 부다페스트 호텔, 또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있죠. 예. 그거가 다 작품상 후보에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이미테이션 게임. 그렇죠. 우린 작년에 또 그래비티 뭐. 근데 인터스텔라는 작품상에 잘 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인터스텔라는 우리만 이렇게 굉장히 선호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별로 미국에서는 좀 흥행 성공도 못했다는 것 같던데. 이렇게 유독 집착하느냐에 쉽게 대한 얘기해서 그래비티가 워낙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인터스텔라 그 뒤따라 나와가지고 약간 좀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인터스텔라의 흥행 코드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에 진짜 재밌는 애 하나 있는데 인터스텔라에 빠져가지고요 극장 가서 이 영화를 5번을 봤는데 그렇더라. 그 관련한 서적들을 뭐 상대성 이론, 웜홀 뭐 이런 어떤 거? 그 물리학 이론이나 이런 거를 막 그때부터 책을 파면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관심이. 그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걸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김연아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네. 피겨스케이팅에 관심 없다가 김연아를 보고 피겨스케이팅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무슨 기술 같은 거 얘기하고 약간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좀. 근데 난 그 부분에 좀 반론이 뭐냐면 우리 교육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교육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어떤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 시간 혹은 뭐 관심이 없더라도 얘기를 많이 듣고 이 현상에 대한 것들을 접하게 되는 순간이 우린 참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고등교육의 어떤 혜택일 수도 있어요. 혜택이야 이게. 우리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게 고등교육이지만 그래서 이 영화를 굉장히 쉽게 이해한 것 같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개념을 이해하니까 이 영화가 재밌는 거지. 저는 과학적인 이론으로는 인터스텔라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냥 봤으면. 근데 저는 이런 물리학과 관련된 내용을 최근에 듣고 영화를 봐서 저런 내용이구나라고 이해했지. 그냥 학교에서 그러니까, 배운 거 가지고는 전혀 이해 못하는. 그러니까 김 PD에게는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상식이나 소양이 높아서 이 영화 이해도가 높다. 저는 그건 좀 지나치는.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그런가? 너무 깊이 가지 말죠. 이해는.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 저는 과학적 소양은 고등교육에서 높게 받았었는데 그거를 쉽게 풀이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화가 쉽게 풀어준 거잖아. 네, 영화가 쉽게 풀어준 거죠. 듣긴 들었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뭔지 몰랐는데 너무 영화를 어려우니까 보니까 너무 멀리 알겠잖아. 생각한 거야 우리는. 영화 보니까 뭔지 알겠잖아. 이런 현상이라고 보는 거잖아. 저 아까 전에 뭐 그 얘기하셨는데 제 후배도 가까운 후배도 영화를 3번을 봤더라고요. 극장 가서. 근데 이 후배는 음악에 빠졌어요. 음악도 있어. 인터스텔라 음악에 빠져가지고 약간 찡찡하는 음악. 휴대폰 벨소리부터 다운받은 음악을 계속 들어요. 출퇴근. 한스 짐머. 너무 좋다. 약간 좀 중독성 음악이죠, 진짜. 그래서 그 스페이스 오디시 그냥 오마주인 것 같은데 음악도 좀 그런 식으로 했던데. 하여튼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지금 이미테이션 게임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과학 얘기야. 아니요. 어차피 과학 얘기는 어차피 지금 시상식 얘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오스카가 내일 모레 오스카를 하는데 거기서도 또 역시 보이후드가 받을지. 보이후드 봤어요? 다들? 네, 저 봤습니다. 근데 보이후드는 좀 나는 좀 내가 늙는 기분이야 보고 있는데. 형이 성장 영화 싫어해서 그렇다니까요. 아니 성장력을 저는 떨어서 되게 좋았어요. 보면서. 아니 그게 아니 좋은데 네. 이게 기획도 참신하고 1, 2월 트로피들을 휩쓸 정도냐 이거지 나는.
그래도 이 영화도 저는 영화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영화라고 의미는 생각합니다. 있어요. 의미는 있고 사실 완전히 곰돌이 영화고 에이징이 되는 느낌의 영화죠. 근데 이런 켜가 느껴지는 영화가 어디 흔한가. 모르겠어요. 그냥 주제가 뭐 하여튼 근데 연기상은 좀 주목이 되죠. 지금 오스카에서. 컴버배치 오늘 연기 되게 좋던데. 근데 영화의 어떤 무게나 어떤 오스카가 지향하는 주인공이 좀 뭐 게이고 좀 이렇게 역사에 숨긴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후보에 오른 것만 해도 뭐 큰 성과 같긴 한데. 뭐 나중에 한 얘기지만 컴퍼비치의 연기력이 독특하게 돋보였던 영화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좀 이게 스토리가 워낙 강해서 심리나 자기 어떤 이런 갈등이나 뭐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오늘 연기들은 어땠어요? 영화 스토리 좀 네, 어떻게 바로 가요 연기 그걸로? 스토리 하나도 얘기 안 했는데. 그렇죠. 영화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사실 전혀 정보 없이 봤어요. 저는 실한지도 몰랐어요. 예, 저 나중에 자막 보고 알았어요. 그래? 자막 보고 저 보다가 물어봤어요 형한테, 김 PD 형한테. 형 이거 혹시 실제 인물이야? 그러니까 실제 인물이고 실제 이야기고. 그래서 그렇구나. 영화 시작할 때 이건 실화에 바탕을 둔 영화입니다라고 나왔어. 그래요? 자막이 나왔어요? 못 봤는데? 베이스드 온 처음에. 스토리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거 못 봤구나 저는. 왜 못 봤지? 우리 저 아까 오징어 먹느라고. 아니 형 우리가 형들 간식 챙겨주느라. 그랬나? 일일이 음료수 하나씩 돌리지, 빨대 하나씩 드리지, 과자 하나씩 드리지. 양쪽 끝에 앉아가지고 음료수 이쪽에서 달라 저쪽에서 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그러느라고 뭐 다 놓쳤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저는 뒤통수 맞았죠. 이거 싫어했어. 알겠고요. 고맙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컴버배치가 연기한 이 사람이 전쟁과 죽기 직전에 그 얘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봤자 뭐 몇 년 상관인데 그걸 영화가 보여주죠.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시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한테 그 연합군, 영국군이 아주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죠? 근데 그 밀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보전에서 완전히 연합군이 밀리고 있었던 거예요. 독일은 서로 이렇게 무전을 막 보낼 때 완전히 암호화된 무전을 주고받는데 이거를 아무도 못 푸는 거예요. 암호 전문가들도. 이거는 그 누구도 못 푼다라고 독일 스스로도 이건 아무도 못 푼다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풀어낸 실제 인물과 그렇죠. 그 사람을 이제 둘러싼 이야기를 그 과정을 이제 담은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이야기가 비교적 최근에 공개가 됐다고 하죠. 그 영화 끝에도 나오죠. 네. 영국 정부에서 숨겼다. 이렇게. 50년 동안 함구했다. 예, 그 이니그마라는 암호 해독기인가요? 암호기인가요? 하여튼 그 암호 해독기를 만들죠. 이니그마가 독일의 암호 장치지, 암호 장치. 암호 장치고 그 영국에서 이제 이거를 깨려고 만든 또 새로운 그 컴퓨터 장치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니그마가 이게 얼마나 선진적인 거냐면 예. 흔히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W라는 철자를 치면 네. 다른 영문자로 바뀌는 거야. 그렇죠. 바뀌는데 이게 어떤 그 회전식 톱니바퀴 같은 걸로 이루어져서 근데 이게 전자식이에요. 회전식 톱니바퀴로 이루어지고 몇 가지의 그 코드들을 계속 꽂아서 한 번 누른 것들이 다음엔 누르면 다른 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W 치면 U가 됐다가 다시 W 치면 다른 게 나와. 그래 24시간 단위로 계속 매일 그런데 바뀐다고 그게 24시간 단위로 또 바뀌어.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뭐 해독 불가한 암호를 독일군이 사용을 한 거고 그걸 깨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 걸로 이야기 시작이 되죠. 네. 거기에 이제 컴버배치가 온 거야. 알란 튜어링이. 네. 그냥 팀장도 아니고 팀원으로 오죠. 처음에는. 완전히 캠브리지 수학자, 천재 수학자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팀이 운영이 되는데 완전히 이 앨런 튜링이라는 이 사람은 사회성에 있어서는 장애인 수준이에요. 정말 제가 보면서 진욱이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야, 저 정도면 진짜 장애인 아니냐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랑 어울릴 줄도 모르고 그렇죠. 네, 정말 막 독불장군이고 자기 것만 볼 줄 알고 이러는 거죠. 주로 예술가들이 그런데 학자도 이러는 맞죠.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팀이 하나의 팀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게 되고 또 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딱 중심을 잡고 그 자기 본인이 만드는 그 해독 장치 거기에 이제 엄청난 열정을 쏟아 부으면서 암호를 풀어가는 과정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같은 그 컬렉 동료가 매튜 굿이고 네. 유일하게 등장하는 여자가 키라 나이틀리죠. 뭐 영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이 많이 나왔죠 오늘. 그 MI6 간부는 누구죠? 스튜어트 맨지스라는 그런 이름의 MI6 간부고요. 마크 스트롱. 아 마크 스트롱. 예, 마크 스트롱이라는 배우가 그 주로 MI6. 그렇죠. 영국 조폭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액션. 거기서 되게 멋있게 나오는 사람인데 여기서도 오늘 그러니까 본드에서 M 같은 M 같은 사람으로 나오죠. 근데 그래서 뽑혀요 2차 대전 때. 근데 결국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이니그마 암호를 깨서 영국에서 그걸 깨가지고 유보트들이 한 척 두 척씩 이제 박살이 나죠. 그 무패 독일의 잠수함들이 유보트들이 깔아앉기 시작하죠. 정말 드라마틱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2차 대전에서 만약에 이 이니그마를 못 풀었으면 그 영화 끝에 나왔지만 천 몇백만 명이 더 죽었을 거라고. 1,400만 명. 1,400만 명이 더 죽을 뻔했고, 그러니까 전쟁을 2년 단축시켰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몇 명의 수학자들, 암호 해독가들이 그 일을 한 거죠.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리고 연합군이 그걸로 승리했고, 사실. 만약에 그때 연합군이 졌으면 지금쯤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세계의 패권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도 달라졌겠죠. 우리는 지금 일본말로 팟캐스트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랬을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차붐이 세계적인 대스타가 네? 분데스리가에서 활동했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희한한 걸로 얘기한다. 네. 그런 쪽으로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만 볼 만한 게 아니고 이거는 전체주의와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형상처럼 보이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만끽할 수 있는 부분은 2차 세계대전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추구했던 세력이 이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니까 역사의 과정이 거기까지요. 어딨습니까? 근데 그 2차 대전 정말 지구의 인구 뭐 거의 7천만, 8천만 이렇게 죽었어. 그때 사람들이. 그 중간에 마크 스트롱이 얘기하잖아. 지금 이 순간에 한 명 죽었다. 또 죽었다. 막 순간에 3초에 한 명씩 죽는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게 정말 전쟁이라는 게 왜 섭섭한 거예요. 2차 대전.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무식한 전쟁은 안 하죠. 근데 저는 영화 스토리 중에서 야, 실제로 정말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현실감을 가지고 딱 다가왔던 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해독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해독 방법을 찾아냈는데 지금 당장 이 독일군의 움직임을 보니까 어떤 민간선을 공격할 것 같은 그 움직임을 감지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바로 알려서 이 사람들을 구출할 수도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암호를 알고 있다. 암호 해독법을 알고 있다라고 상대가 알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또 암호 방법을 바꿀 거기 때문에 바꾸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그거를 상대한테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이걸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 이제 또 새로운 전제가 생기는 거죠. 네. 2년 동안 밤새면서 노력해서 겨우 풀어놨는데 단 하루 만에 그 밝혀내는 거를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 또 이제 갈등이 또 오면서 생기죠. 그 안에 또 그래서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가 되게 약간 철학적인 질문까지 던져주는 그런 대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누가 살지 그렇죠. 누가 죽을지를 결정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암호를 해독하면서 어디가 공격당할 거다 어디로 움직일 거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거를 살릴지 아니면 죽일지 그렇죠. 그거를 결정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중간에 하더라고요. 그런 대사 나오죠. 그건 신만이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아니면 우리가 한다. 우리가 한다. 이렇게 예, 나오죠. 그렇죠. 전쟁도 신이 이긴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신의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죠. 거기 근데 또 드라마틱하게 그 팀 중에 자기 형이 뭐 그 배 타고 있다 뭐 이래가지고 막 그런 갈등도 나오죠. 갈등이 나오죠. 근데 컴버배치랑 또 매튜 굿가 이제 딱 잡죠 그거를. 그리고 중간에 또 뭐 소비에트 또 스파이도 예. 있고 여기 때까지는 2차 대전까지는 소비에트가 연합군이죠. 예. 같은 편이에요. 근데도 영국이랑 소비에트는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서로 이제 또 첩보전을 한 거야. 그런 것도 그런 나오고. 이야기도 들어가 그렇죠. 있습니다. 공산당이니까 거기는. 물론 우리가 뭐 저기 유럽 뭐 2차 대전 사나 이 현대사를 모르더라도 아주 영화가 그런 거 모르고 봐도 아주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였어요. 연기들도 좋았고. 물론 아까 얘기한 좀 컴버배치가 뭐 이렇게 멋있는 간지남 뭐 약간 이런 건 아니었어. 오히려 난 작년에 왜 그 스타트랙 뭐 다크니스 그 있잖아.
거기서 악역으로 나오거든. 칸이라고 악역으로 나오는데 너무 멋있더라. 그러니까 요즘은 배우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역할과 나쁜 역할, 악역도 같이 하는 착한 사람 역할만이 아니고 조금 그 양쪽이 다 돼야지 톱에 오르는 것 같아.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 저번 워싱턴 스미스가 스미스가 스미시 씨 워싱턴 스미싱하다. 하여튼 거기 보면은 거기서 지미 스튜어트처럼 잘생기고 되게 착한 역할만 하는 사람이 이제 슈퍼스타가 아니라는 거죠. 컴버배처럼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 악역도 하고 바보 역도 하고 좋은 역할도 하고. 코믹도 기가 막혀요. 코미디도 잘하죠. 또 재밌는 건 평소에도 굉장히 코믹한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영상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 많으니까 뭐 찾아보시면 재밌으시죠. 아주 매력적인 배우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70년대 중반생이니까 이제 뭐 40 정도 됐으니까. 오징어과는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약간 오징어가 있었어. 중간에 그런 게 좀 나와요. 네. 약간 내가 호모섹슈얼, 그러니까 동성애자니까 좀 어둡고 이런 거가 좀 나오죠. 그때는 이제 재밌는 또 한 가지 이슈가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동성애가 범죄였다는 거. 그렇죠, 범죄죠. 1950년대 인권과 민주주의가 발전한 영국에서 또 질병으로 취급받고 있었다. 그렇죠, 병이었죠, 병. 그래서 치료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실은 이 사람을 알란 튜어링을 화학적 거세를 하죠. 화학적 거세라는 게 뭐냐면 여성 호르몬을 주입하는 거야. 그쵸. 남성성을 잃어버리도록. 그러니까 2년 동안 깜빵에 갈래? 아니면은 이 화학적 거세라. 그러니까 화학적 거세라 해서 뭐 우리 거세 이렇게 뭐 도려내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호르몬을 주입해서 하는데 맞습니다. 중간에 이제 영화 끝에 보면 이제 크리아 나이틀리가 방문을 하죠. 근데 막 이렇게 손도 떨고 애가 옛날 같지 않은 거지.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자살해서 그렇죠. 생을 마감하죠. 그러니까 이 앨런 튜링 이 사람이 되게 희한한 사람이에요. 보면 튜어링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네? 1912년생인데 네? 런던 태생이고요. 네? 1954년 죽었으니까 41살이에요. 그렇죠. 단명한 거죠. 그렇죠. 수학자이기도 한데 논리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알고리즘 이게 이제 참아냈다 굉장히 알고리즘이라는 철학적인 거를 수학에서 철학적인 걸로 발전하는 거를 만들어낸 사람이라서 이 지금 이니그마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기초가 된 정립된 논리들이 나중에 또 다른 영역을 구축하게 돼요. 이게 말하자면은 튜링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체계적인 생각이 결국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의 모든 것에 기초가 돼버린 듯한 느낌이죠, 지금? 그러네요. 이분이 오리지널 정석이네요. 오늘 영화 보면서 최 과장이랑 잠깐 얘기하면서 뭐였냐면, 여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 디지털 컴퓨터라는 얘기가 나와. 그렇죠. 그런 말이 있었겠어 하고 둘이 서로 막 그랬거든. 저 당시에 컴퓨터란 말이 디지털 있었나? 컴퓨터란 말을 저렇게 썼겠어? 근데 이 사람이 만든 말이야. 그렇죠. 이 사람이 결국 처음에 만든 말이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잡스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든 그 컴퓨터의 개념을 컴퓨트한다라는 거를 이때 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알고리즘 이런 것도 확실히 알고 하신 건가요? 알고 하신 것 같아요. 알고 한 것 같아. 진짜. 알부민. 근데 난 약간 저거가 많이 생각났어. 뷰티풀 마인드.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그 영화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뷰티풀 마인드도 실화였잖아요. 물론 극화도 많이 했지만 이 다 수학자들 아니야. 뷰티풀 마인드도 보면은 암호 해독하는 게 나오잖아. 약간 환상이랑 막 섞여서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도 그 이니그마를 푸는 그게 나오잖아. 네. 뷰티풀 마인드에서도.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좀 얘기하면 수학 박사를 받은 건 맞고, 그 다음에 영국에 들어와서 정부 암호학교에서 해독 수업한 것도 맞고, 그다음에 브레칠리 파크라는 곳에서 해독 작업한 것도 맞아요. 그 아까 그 라디오 공장. 그다음에 존 클라크하고 약혼한 것도 맞아요. 아 그래요? 파기한 것도 맞고.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있죠. 미국의 암호부서와 접촉해서 미국에 입국해.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베일 연구소에서 음성 해독 문제에 관련된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다음에 자동 계산 기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립물리연구소에 들어갔다가 다시 캠브리지로 돌아온 거예요. 학교로. 1947년이야. 그래서 실제로 작업을 많이 하다가 51년
51년에 자살했죠. 동성애자라는 게 발각돼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호르몬을 투영받는 형을 집행받는 거죠. 예. 그리고 54년에 시아나칼륨, 그러니까 그 청산가리 이거를 시아나칼륨에다가 사과를 담갔다가 물에다가 시아나칼륨 풀어놓고 사과를 담갔다가 그 사과를 먹고 죽은 거야. 아이고. 사과로 죽었대. 백설공주. 백설공주였네. 네. 독이 든 사과를. 그 얘기예요. 그러네요. 여성스럽게 죽었다. 상당히 네,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 2013년에 동성애 혐의에 대한 유죄가 국왕으로부터 정식 사면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13년이요. 엘리자베스 2세가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이야. 이 사람 자기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영웅이죠, 뭐. 근데 영웅인데 그 사람이 이제 영웅으로 그동안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 받아 왔던 거죠. 그냥 이렇게 암암리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그 인정은 못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그 튜링의 조카들, 그 친척들이 그 여러 매체들과의 인터뷰 같은 걸 했는데 굉장히 좀 고무된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 영화가 나의 삼촌을 명예롭게 했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컴버배치의 그 캐스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만족해했대요.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 영화에 좀 꽉 차 있는 전반부의 얘기들 중에 참 뭐라고 해야 돼? 진짜 싸가지 없는 인간이잖아, 인간. 말하기도 싫어. 특이하죠, 특이해. 그냥 아이씨. 나랑 진짜 상대도 하기 싫어. 이런 정도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근데 평생 이랬을 것 같아. 그리고 누구한테건 거만 떨고 아까 형사한테도 얘기하잖아.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다 듣고서 네가 뭐 생각할 대로 판단해 보라는 식으로 툭툭 던지는 말들. 그 부분에서는 약간 블레이드 러너 그거. 그 얘기는 좀 이따 해줄게. 블레이드 러너는 그 그런 게 얘기가 있어. 그건 제가 연결시켜서 얘기해줄게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 건너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건 사람들하고 엄청난 충돌을 겪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동성애자로 고발당하는 이유도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결국은 해소를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옹호해주거나 조금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2013년이 되도록까지 묻혀져 있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이거는 들어요. 아마 뭐 법에 의해서 문서 공개 같은 거 몇 년 이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문서가 공개돼서 그렇게 까졌겠죠. 그거를. 저 근데 무슨 영화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이니그마를 해독하는 기계를 탈취하는 U571. 그 U571이었나요? U7일이에요? 유보트에서 빼내는 거지. 네. 유보트에서 빼내기 위해서 그 배를 침몰시키고 별짓 다 하지. 네, 그런 맞아. 영화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니그마 기계가 이게 대단한 건 뭐냐면 그 기계가 있다고 운영이 안 돼.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지적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뭐냐면 이니그마의 그 체계는 너무나 완벽했다라는 거야. 다만 독일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너무 강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네, 약간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히틀러 생일날 되면 총통 만세라는 그 암호를 동시에 전국에서 다 보내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세 단어만 풀면 풀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아까 본 그 튜링의 기계가 그것을 뒷받침한 건 맞지만 독일군이 수많은 단서를 제공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만에 의한 단서 제공으로 이니그마는 자멸하게 되는 거죠. 저기 사람이 운영하는 거는 완벽할 수 없네요. 그렇지. 근데 그 독일과 영국의 어떤 기술 경쟁 같은 거 보면 뭐 스포츠나 이런 데서도 보면 F1 특히 이런 데 가면은 독일과 영국의 그 싸움이 장난 아니잖아. 근데 이제 독일은 전범이 돼버렸잖아요. 2차 대전 이후로. 그래서 사실 독일이 월등히 앞서갔는데 많은 부분에서 좀 제약을 당하는 느낌이 있죠. 그래도 독일 물건은 좋잖아. 그 제조업은 되게 최강인 것 같아. 뭘 만들어도 잘 만들어, 이놈들은. 역으로 얘기하면 연합군에 의한 이런 얘기들은 이렇게 뒤로라도 나오지. 독일이 어떤 도대체 알고리즘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얘기했는데 어떤 철학 체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세상이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강화 조약 독일이 패전하고 강화 조약에 영화를 만들어도 니네 맨날 지고 니네 나쁜 놈으로 나와도 그거를 항의를 못 하게 돼 있는 거야 독일은. 그러니까 사실 오늘 나는 이거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니그마를 해독하는 저 위대함이 있는데 만든 사람의 위대함. 저거 누가 만들었지? 독일 애들이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 그 독일에서 만든 이 타이거 탱크 만들고 이런 얘기들을 좀
이제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뭐 히틀러는 그런 거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일본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거 이상으로 아니 비난받지 않을까요? 아니야. 근데 오히려 히틀러를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고 우샥이 얘기한 다큐멘터리는 수도 없이 많아요. 히틀러의 무기들 뭐 해서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든 다큐멘터리 많은데 그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고 어떤 체계로 그것을 만들고 기획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빠져 있어. 전범이니까. 그러니까 더 오히려 놀라운 거는 그 사람들이 전범이기 때문에 또 이게 이런 얘기도 있죠. 그 독일이 가졌던 그 철학과 체계들, 기술력의 근간들을 다 승전국에서 가져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지. 그리고 자기 걸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안 밝히려고 하는 거겠지.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 다 독일에서 건너온 사람들 아니야. 뭐 게르만 걔네들이 뭐 이렇게 뭐 만들고 이런 건 잘하는 것 같아. 똑똑하고 의술도 좋고. 영화는 못 만드는 것 같다. 영화 친구와 함께 가라 있잖아. 뭐 어떤 걸? 친구와 함께 가라. 날 쏘고 가시고요. 여기 나오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게 어떤 게임인지 궁금하잖아요. 그거 참 제목을 그 무슨 말인지. 그렇죠. 이미테이션 게임은 결국 흉내내는 게임이잖아. 그렇죠. 이게 뭘로 똑같은 얘기가 저 단어는 뭐냐면 튜링 테스트라는 거야. 그렇죠. 튜링이 만든 테스트인데 대화를 통해서 기계하고 사람을 구분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블레이드 런너잖아. 그 블레이드 런너야. 마지막에 강아지 그게 뭐였지? 개를 삶아 먹는 건 같나? 개를 뭐 먹고 뭐 이런 거 네, 있죠. 맞아요. 블레이드 런너에서. 그것이 인간으로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기계가 생각하는 부분하고의 다른 점이죠. 그렇죠. 그것을 구분해내는 건데 이게 65년 만에 유진 구스만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기계를 통해서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대. 말하자면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는 이게 인간처럼 말할 수 있는 대화 기법을 기계에다 구현시킨 거야. 근데 이거는 뭐 말이 좀 많아요. 왜냐면 진정한 그 인공지능이 아니라 일종의 그 프로그램화된 부분에서 잘못 드러난 거다. 그래서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2029년쯤 되면 실제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AI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죠. 이 내용을 보면 되게 별것도 없어. 사실 오늘 영화에서는 튜링 테스트가 나왔잖아요. 형사와의 대화가 형사랑 튜링 테스트였죠.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그렇죠. 있었죠. 커버비치가 그러니까 앨런이 본인이 제시한 거에 내가 기계인지 사람인지 대답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튜링 테스트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튜링 테스트를 하는 영화들이 꽤 있죠. 사만타, 허는 완전 통과한 거잖아. 아무튼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뭔 소리인지 잘. 저 진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알란 튜링이라는 사람이 컴퓨터와 인공지능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비행기 막 그리고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 아주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요절하고 그냥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는데 그게 동성애자 게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좀 비극적인 일인데 이제는 뭐 대명천지 뭐 다 뭐 오늘 이 영화에서 제일 내가 보기에 중요한 어떤 테마는 이 사람은 끝도 없이 자기 스스로가 대화할 상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대화 수준이 안 맞는 거야. 하물며 자기가 정말 이 여자는 내가 대화될 것 같아갖고 동성애자가 결혼을 하자고 반지도 막 얼겨설게 갖고 만든 그 여자한테도 솔직히 거기서 그런 맥락은 있을 수 있겠네요. 거기서 어떤 거를 서로 다르게 보시냐면 난 이렇게 다르게 봤거든. 그 말을 하면서 이 여자를 되게 걱정해서 떠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나는 그 표정이 아닌 것 같은 거야. 진심으로 진심인 것 같다.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아.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이고. 그럴 수 있죠. 지금 이제 두 분의 표현을 하자면 김 PD 형의 표현은 이제 수준이 안 맞아서 답답하고 이랬다라고 할 수 있다면 최 과장님은 어떤 시각으로 본 거냐면 이 사람의 그거를 외로움이라고 표현을 했을 거예요. 형은 수준이 안 맞은 거고 형은 외로운 거고. 고독한 사람이 누군가 자기와 말이 통할 만한 사람을 계속 찾고 있었다. 어떤 그런 여정이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서 키라 나이틀리와 컴버배치의 그 대화 씬은 되게 몰입도 있었어. 뭐냐면 이 사람은 동성애자인데 서로 약혼을 했잖아요. 근데 이 여자한테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얘기를 하면 여자가 바로 떠날 줄 알고. 근데
키라 나이틀레이도 보통 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상관없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그래서 뭐 어때? 뭐 이거 호모면 어때? 뭐 이런 그렇죠. 이거였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잔인한 말을 튜어링이 예. 잔인하게 딱 그렇게 하는 딱이 한 대 얻어맞죠. 근데 그 대화신 좀 이상적이었어요. 네, 이상적이에요. 거기서 키라 나이틀레이가 주먹질 한 번 더. 아유, 씨. 이게 우리 표현인 거잖아요. 아유. 거기서 너랑 나만 웃었다? 알지? 왜 그걸 사람들이 몰라? 몰라. 네. 따기를 한 번 때린 다음에 다시 한 번 때리려고 손이 올라가다 말거든요. 이게 아유 거기서 너랑 나만 웃었어. 이건 캐치해야지. 거기서 다 웃었잖아. 많이 아니야, 웃었어요? 우리만 웃었나? 우리만 웃었어. 그 손만 움찔한 예. 그씬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도리어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제일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부분은 사실 누구도 쉽게 해내지 못하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결국엔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사이코패스야. 어떤 행복과 성취는 참 다른 영역인 것 같다. 이 사람은 성취는 했지만 행복은 결국 못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저는 결론에 이제 이르는 거고. 이 영화가 그 생각에 계속 나한테는 함몰돼 있었어요. 어떤 부분을 주는 것 같냐면 계속 그 첫 번째 자기 그 폐렴 걸려 죽은 그 뭐죠 그 친구 크리스토퍼 얘기를 하면서 걔는 기계마다 크리스토퍼 이름을 붙이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하고 대화가 통했던 유일한 대상이 남자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도 크리스토퍼였던 것 같아. 집착하고 집착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결국은 다른 대상으로도 찾을 수 없으니까 아까 최강인 것처럼 외롭지만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야. 맞아요. 기계적으로. 예. 그 기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왜 나는 정말 자살을 선택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자기가 화학적 거세로 인해서 정말 이제 집중력도 떨어지고 막 이런 걸 겪잖아요. 더 이상 이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죽어야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했던 그 기반들이 결국은 현대에 필요한 컴퓨팅 기술의 그러니까 이론적 토대가 돼버린 거잖아요. 결국은 어디서 출발했냐고 이제 이 영화가 주는 걸 같냐면 친구 하나를 재현하기 위해서 만든 기술이 전 세계 컴퓨터 기술의 기반이다. 그렇죠. 라는 어떤 생각을 주는 것 인상은 같아요.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다 끝나고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방에 처박혀서 계속 그 크리스토퍼라는 이 기계를 계속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었죠, 혼자. 많이 똑똑해졌다 이런 얘기 나중에 하잖아요. 거기에 제가 느낀 걸 조금 더 추가하자면 크리스토퍼가 곁을 떠날 때 병으로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렇죠? 그치. 자기가 의도하지 크리스토퍼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그쵸. 고등학교 때 자기가 좋아하던 남학생 친구. 그쵸. 그 친구의 이름이 크리스토퍼예요. 그런데 그 그 학생이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을 그 기계에 다시 붙인 거죠. 그렇죠. 병으로 죽으면서 사실은 방학 끝나고 학생들이 다 물 들어오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오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자기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몰랐던 사실이었고 자기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죽음으로써 자기 곁을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에 의해서 내 조건에 의해서 돌아가는 기계에다가 크리스토퍼를 붙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의지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어요.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배경이 세 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막 암호 푸는 전쟁 한복판에, 그러니까 1939년부터 45년 사이겠죠. 거기랑 하나는 어렸을 때 학창 시절 처음 얘가 이제 첫사랑이라고 봐야 되겠죠. 남자지만 첫사랑을 한 그 시점 과거 그건 1930년대겠죠. 20년대. 그 다음에 전쟁 끝나고 얘가 경찰에 잡혀서 동성애자라는 게 밝혀져서 신문당하고 막 이러는 상황. 그거는 이제 1941년, 51년? 51년. 그 세 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데 나는 그 세 개의 이야기를, 물론 여기서는 이제 전쟁 때 얘기가 주였죠.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세 개 중에 하나만 부각해서 해도 재밌는 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일단. 근데 나는 오히려 그 어렸을 때나 아니면은 그 중간. 그치. 그러니까 전쟁 때 말고 그 나중에 죽기 직전 그때만 이렇게 포커싱 했어도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 더 집중도가 생겼을 것 오히려 같다.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처럼 이 사람이 전쟁 때 이걸 풀고 막 이런 건 이건 약간 좀 흥행적인 접근 방법이었고 오히려 그 어렸을 때나 아니면 나중에 얘기를 이렇게 가지고서 했으면 근데 이 사람 자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체게바라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죠. 뭐 그냥 다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 아니었을까요?
저는 뭐 그런 면에서는 큰 불만 없었던 것 저는 같아요. 예. 영화에서 아주 가슴 뛰는 장면이 나오죠. 가슴 띠이 터져갖고 이렇게 약간의 눈물로 이렇게 맺히게 된 아주 감격스럽고 감동. 암호 풀 때? 그쵸. 암호 푸는 순간. 아까 전에 그 컴버배치 굉장히 외로운 어두운 그런 표정으로 시종일관 영화에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제일 기뻐했던 순간이었죠. 암호를 푸는 그 순간. 그리고 동료들과 같이 기쁨을 나누는 그 짧은 순간. 아, 그때 갑자기 몰입이 되는 거예요. 막 영화가 진짜 제가 어렸을 때 모스보어라던가 여러 가지 암호 이런 거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건 저희 집에 가면요. 이거 얘기하면 우리 집 이거 안 되는데 자 예를 들겠습니다. 벽시계 혹은 장롱 안쪽 이런데 숫자들이 적혀 있어요. 숫자들이 적혀 있고 알파벳이 적혀 있어요. 이거는 저희 암호구나. 아버지와 저만 아는 암호입니다. 암호 체계가 있어요 집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아버지가 또 그런 거에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막 돈스스 막 이렇게 하고 모스보라든가 이거 되게 많이 가르쳐 줬어요 실제로.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초반은 약간 전개가 조금 지루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조금 지루하게 이렇게 쭉 간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암호 해독에 대한 부분은요. 필이 한번 딱 꽂히면 갑자기 그 방으로 확 생각이 전환이 되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몰입도를 크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져? 저 중간에 그래서 완전히 그 암호 푸는 순간에는 막 심장이 뛰었어요, 진짜. 달려가는 순간 막 서로 우리 통로 출입구 왔다 갔다 할 때 그 재밌는 장면이 경비원들이 막 원래 이름 다 확인하고 들여보내고 나가고 하는데 한 명 그냥 커버맨 뛰어들어가고 삼엄한 경비가 그쵸. 있는데 그쵸. 거기를 그냥 무시하고 뚫고 뛰어 막-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오오오 하면서 그냥 놓쳐버리지. 예, 손전등으로 재밌죠? 막 받쳐갖고 하죠.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의도했던 건 아닌데 노트와 펜을 준비를 해서 2시간 동안 열심히 적었어요. 뭘 적었어? 디테일, 뭐 숫자, 몇 명이 크로스워드 그 시험을 봤는지, 뭐 명수부터 해서 대사들 막 쫙 적어놨는데 영화 끝나고 딱 보는 순간 볼펜이 안 나왔던 거야. 이야, 볼펜이 하나도 안 났어. 그래서 재밌구만. 제가 지금 연필로 암호 해독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완전 암호 해독을 하고 있네. 볼펜이 페인 글씨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말씀 끝날 때까지 열심히 긁어서 이 암호를 다 해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했어요. 그 전에 영화가 끝나면 어쩔 수 운명이다, 없어요. 운명. 예, 다 보여요 이제 이렇게 저기- 들리시죠? 이렇게 긁고 있는 긁는 소리. 그러니까 됐어. 이게 다 나와요 진짜. 고생했어. 저는 또 한 가지 또 예, 이거 새로운 관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무슨 예, 그런 부분도 있지. 예, 뭐가 있었냐면 그 암호 해독법을 알게 됐을 때 이제 이거를 상대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알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그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직속 상관인 중령이 있는데 중령한테 얘기를 바로 안 하죠. 그쵸. 그리고 MI6의 그 맨지스라는 사람한테 직접 컨택을 해서 이거를 모르게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거를 다 결정을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서 그 중령이 네. 여러분들 왕좌의 게임 보시는 분들은 완전히 깜짝 놀랄 거야. 그 중령이 그 타이윈 랜스터라고 왜 그 대빵 두목 아빠. 그래요? 이 사람 되게 날카롭고 무서운데 하여튼 깜짝 놀랐어 나 그거 보다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조직이 예. 네. 근데 이게 조직이- 사실 조직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다. 이런 결정을 하기가. 어떻게 보면 이들이 가장 이렇게 뛰어난 두뇌들이 모여있는 어떤 띵크탱크이긴 한데 이 사람들한테 주어져 있는 권한이라든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라는 거는 사실 좁거든요. 거기도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자기들의 임무는 암호를 푸는 방법을 알아내는 거다. 근데 이제 이 암호를 푸는 방법을 알아냈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까지 이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너무 풀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까지 고민을 해서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그 과정은 사실은 그 책임이 이제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자기 직속 상관인 그 커맨더한테 바로 얘기를 하면 이제 책임은 이제 그때부터 그 위로 넘어가게 되고 그들이 적용하는 방식으로 모든 게 굴러가는 게 사실은 조직의 생리고 조직의 운영 방식인데 이거를 자체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워낙 이렇게 그냥 앞뒤가 없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앨런 튜링이 이렇게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역으로 풀어낸 그 순간에 네. 딱 느꼈을 거라는 거지. 이걸 쟤네들이 아는 순간에 다 바꿀 것 같다. 흔히 말해서 토니와키 하나만 추가해도 몇십 년이 더 걸릴 수 있는 일이거든. 예. 그러니까 저는 참 조직에서는 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이게 결과가 안 좋았다면 굉장히 이들이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결과가 뭐 포장이 된 건지 좋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결과도 괜찮았던 것 같고. 근데 좀 의아한 게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 무슨 비밀리에 일을 하고 네. 첩보국에 있고 네. 그렇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한 거잖아. 그거는 국가에서 봤을 때는 네. 진짜 훈장을 달아주지 못할 망정. 네. 이 사람들이 신변을 그런 식으로 보호해주지 못했다라는 게 난 좀 이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과잉 보호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더 먼저 드는 거거든. 미국으로 건너가잖아. 네. 가서 거기서 했던 일도 이거와 관련된 일이에요. 그거에 엑스트라로 나온 게 이제 컴퓨팅 기술 관련된 부분이 이 사람의 다른 부분의 역할인 것 같고, 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 결국 전쟁에서 가진 노하우를 결국은 어딘가 또 이식하고 있었던 거라고 난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거기까지는 능히 암호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 장면이 있잖아. 뭐냐면 소련 스파이에게도 정보를 주고, 네. 이거 완전 정치적인 거죠. 네. 이게 선과 악의 개념이 완전히 뭉그러져 버리는 거죠. 이게 잘하는 짓인지 못하는 짓인지, 내가 전쟁은 결국은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은 적을 물리치면 이기는 거잖아. 근데 정보와 관련된 이 역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역할은 거기서 안 끝나는 거야. 말하자면 이 전쟁의 큰 그림, 거시적인 그림을 봤을 때 이 정보를 차라리 소련에 주는 게 낫겠다 했으면 소련에 줘버리는 거지. 아니 근데 이거는 일상적으로 아마 반복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부분일 거예요. 인간의 역사에서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고 살고 하는 그 부분을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 거죠.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나 보네. 네. 계속 얘기하네. 브레이브하트에서도 나온 얘기잖아, 결국은. 브레이브하트? 그런 게 나오나? 귀족들이 결국 자기 나름대로 선택해서 선택. 그렇죠. 아니 그 지도 까놓고서 쫙 보는 거야. 폭격을 하는데 어디에 그 군수시설이 많고 그럼 캐주얼티가 발생을 하죠. 민간인 희생자가 나와요. 근데 그런 걸 최소한 하지만 여기를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뚝 찍으면 거기 가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야. 사람들 정말로 죽는 거야. 책상 머리에서 이 장군들이 이런 사람들. 내용을. 오늘 영화에서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완전히. 그런 게 정말 전쟁이고. 그래서 이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이 영화에서도 많이 하잖아. 사람들이 폭력을 왜 좋아하나. 희열을 느끼기 때문이다. 좋아하니까. 네. 이 얘기를 하잖아. 좋아하니까 폭력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영화에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아마 최 과장도 좀 거기에 좀 꽂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참 그렇죠. 그게 누가 생각하기엔 게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 던져진 질문은 그거였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럴 수 있겠네요. 답은 없어요. 답은 없고 미시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이 개개인의 역사들로 보고 개개인의 사람들로 봤을 때는 참 그런 의미에서 어떤 조직과 사회 그리고 전쟁 이 정치의 대립 이런 건 참 너무 헛되고 느껴지는. 전쟁은 원래 그런 모습이다.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그것을 죽이도록 하고, 히틀러가 어디 가서 폭격을 하라고 한 것이나 영국이 베를린에 폭격하라고 한 것이나 현상은 똑같은 거지. 죽는 사람들이 어느 쪽이냐만 다를 뿐이지. 어때요? 뭐 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진욱이? 오늘 뭐 아까 연필이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저 진짜 뭐 새놓은 거 없냐? 계속 지금 문지르고 있는데 새놓은 건 있었어요. 중간에 뭐 238명. 뭐가 238명이야? 처음에 그게 퍼즐 뭐가 풀는 사람들. 238명인지가 안 나오고 퍼즐 풀는 사람들. 숫자는 적혀있는데 그 앞에 썼던 아니요 숫자는 퍼즐 푸는 사람이 5에 6이었나? 한 30명 정도 됐었는데 근데 그 숫자 근데 나는 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가 그냥 신기했어요. 전쟁이 나면 요즘은 이렇게 안 하겠지. 뭐 요즘은 또 뭐 다르게 하겠죠. 근데 이때만 해도 그 아까 그 이니그마 기계라는 건 참 정말 근데 좀 경이롭더라고. 영화가 재밌던 장면들은 많이 있어요. 또 중간중간. 네. 그 기계 딱 만들었고 처음 돌리고 이럴 때 되게 우리도 감탄했잖아요. 와, 그 딱 시동이 걸리는 순간.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푹 하고 웃었던 것들이 몇 개 있었어. 많이 있어요. 뭐 특히 바에서 그 휴와 키나 나이틀리 동료의 헬렌이라는 썸 타는 장면. 썸 타는 거? 썸 타는 아주 가히. 너는 그게 재밌었냐? 나는 재밌었잖아요. 그 얘가 하도 적응을 못하니까 튜링이 이제 다른 동료들이 얘랑 같이 일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얘가 처칠한테 자기가 직접 편지를 보내가지고 미스터 처칠한테. 네,
자기가 팀장이 되고 나머지 직원들 막 자기가 자르고 이 장면이 되게 재밌었고 그렇게 풋풋하게 이렇게 터트리는 만한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나는 재밌었던 장면에 얘가 완전히 그 좀 대인 장애증 같은 게 있고 저 사람은 감정 생각 안 하는 사람인데 이 여자를 만나고 조안을 만나고 키라 나이틀리 이제 코치를 들은 거야. 사과. 그래서 어느 날 딱 출근해서 사람들 사과를 한 개씩 줘.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거 왜 이러지? 그러죠. 농담을 하나 해. 그 뭐 되게 뜬금없는 분위기에서 되게 뜬금없는 농담을 하죠. 조크를 하나 하죠. 네. 조크가 이제 뭐 다 아는 고음 나오는 산에서 고음 만나서 두 사람이 뭐 한 명은 신발끈 묶고 뭐 이런 누구나 아는 이런 웃긴 얘기를 해요. 아무도 안 웃지? 제가 왜 저래 저거 막 이렇게 돼. 그 뒤로부터 팀워크가 생기는 거야 여기도. 그래서 나중에 결정적인 데서 그 휴, 매튜 굿 이 친구들이 콤버비치 편을 들어주잖아. 알람 편을. 그런 좀 휴머니즘도 좀 나와요. 정말 늘픈 수 없고 융통성 없는 고지식한 사람인데 그래도 그 여자가 그걸 해주는 거지. 코치를 해줘서 팀워크가 생겨서 그래서 그걸 만든 거야 사실은. 혼자서 했으면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똥꼬집 인간승리 영화 할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주변에 헬퍼가 있어야 돼. 아무리 잘난 사람도 주변에 그거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 조앤이라는 사람이 딱 그 역할을 했고요. 그쵸? 아주 명석하게. 그렇죠. 그래 정말 좋은 친구고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오래전 일이고 사실 뭐 어떻게 윤색이 됐고 이런 건 잘 모르지만 굉장히 사실에 기인해서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 많이 안 알려져 있으니까 뭐 우리는 사실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 2차 대전 때 그리고 동성애를 바라보는 어떤 사회적인 시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변했고 이제는 또 게이 라이트라고 하죠. 그 동성애자들의 인권들도 그때보다 많이 좋아지고 이제 동성애자라고 잡아서 가두고 화학적 거세하고 이러지는 않죠. 그렇죠. 나는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 혼자서 그 처음에 컴퓨터 설계를 시작할 때 똥구글뱅이를 그려놓고서 거기다 막 쓰고 있잖아. 낙서. 그랬더니 저 한 명이 와서 우리 지금 점심 먹으러 갈 건데 그래 그랬더니 샌드위치. 그래서 돌림노래. 점심 먹으러 갈 건데 그래서 계속 그러잖아. 그러더니 뭐 거의 무시하는 거지. 뭐 네가 또 점심을 먹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인데. 아니 반드시 그렇다기보다는 얘는 어떤 말의 서텍스트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뭐였냐면 나 샌드위치 싫어해. 그러니 나 저기 스푼 하나 사다 줘.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대화의 어떤 방향이 계속 사람들로부터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 베스터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헬퍼가 필요한 거야 주변에 친구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을 완충을 해준 사람이 필요하고. 조인이 그렇게 만들어주잖아요. 계속 도와주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 대화 난 잘 모르겠더라고. 그게 진심으로 한 건지 알란이 진심으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조앤을 위해서 이렇게. 밀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위험에 처했다 이 내부에서 위험에 처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보내려고. 보내려고 저는 의식적으로 위험에 처하나? 위험에 처했죠. 왜? 위험에 처한 걸 알려면 MI6 집에 왔잖아요. 그 사람이 와서 감옥에 있다고 처음에 얘기하고 그래서 제발 이 여자는 좀 빼달라라고 하죠. 풀어달라라고. 그리고 얘기하죠. 중간에 그 앨런도 얘기했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조안이라는 사람이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쵸. 좋은 사람이다. 조앤에 대한 그 감정 자체는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렇다고 친구랑 결혼하지 하지만 본인이 크리스토퍼에 대한 외로움과 그 사랑 때문에 조앤의 자리를 내줄 수 없는 거죠. 그 자리. 동성애자들도 결혼을 많이 하죠. 사회적인 그런 거나 가족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결혼을 약간 위장 결혼 비슷하게 해서 하긴 해요. 애 낳는 사람들 많아요. 애 낳는 사람들도 많고. 아무튼 이미테이션 게임. 이게 지금 진우이가 찌라시를 가져왔는데 찌라시가 뭐야? 뭐야? 응? 전단 내지는 홍보지. 전단지. 찌라시란. 찌라시. 네. 어디 영화를 전단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니까 제 87회 아카데미 8개 부분 노미네이트라고 딱 됐네. 그렇죠. 오스카가 딱 서 있고. 이거 뭐 8개 부분이나 됐어요.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 여우조연, 각색, 편집, 음악, 미술. 주요 부분은 다 올랐네. 그러게요. 뭐 받을 것 같아요? 나는 각색상 하나 정도 받는데 500원 걸겠습니다. 각색상 하나? 네, 하나 정도 받는 거예요. 500원 정도. 네. 편집 이런 거는 위플래시가 받을 것 같고. 잘 모르겠네요. 작품상은 또 보이우드가 가셔야죠. 뭐 하여튼 이미테이션 게임 아주 잘 만든 영화. 이게 제작비도 헐리우드처럼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 1,000몇백만 불 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0배 이상 벌었어요, 지금. 놀았지? 컴버 배치 효과. 오늘 우리 극장에도 꽉 찼잖아요. 그러게,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 다 국제시장이나 세시봉 보러 가는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이미테이션으로 다 들어가더라고. 이미 다 본 사람들이. 아, 그런가요? 그쵸. 사람들이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는. 컴버 배치가 인기가 많아요. 배치. 우리나라에 왜일까? 셜록 때문에 그래요. 셜록 때문에 인기가 셜록 많고요. 보죠? 셜록에서 프로듀서인가?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번 왔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 무슨 이렇게 그 세미나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세미나에 셜록 팬들이 몰려온 거예요. 근데 아니 한국에서 이렇게 셜록이 우리 이 정도로 뭐 이렇게 뭐 공중파 방송에서 이걸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엄청난 팬들이 와서 막 진짜 디테일한 것까지 막 질문을 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은혜 받고 돌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프로듀서가. 그렇군요. 나는 셜록보다 나는 몽크 팬인데, 몽크. 나는 몽크가 너무 좋아. 저는 둘 다 너무 재밌는데요. 몽크가 좀 더 매력 있죠. 인간적인 매력 있죠. 코미디도 많이 나오고, 몽크가 재밌어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름. 오랜만에 외우고 싶은 남자 배우. 누구? 컴버 배치. 어려운 이름인데 어렵죠? 이 이름을 외우고 싶게 할 만한 외모와 연기력과 이걸 다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에 동물 영화 할 때 와우스에서 잠깐 얘기했었던 것 같아. 그때 커머배치 나왔죠? 거기 장교로. 그 다음에 뭐 없었나? 아니요, 또 있었어요. 뭐? 노예 12년. 그러네요. 네, 노예 12년에 나왔었고. 우리 팅커 텔러 그거 솔저 스파이도 했었나? 안 했나? 아니, 그건 안 했어요. 프랭켄스타인도 안 했지. 네. 아무튼 앞으로 아주 전도가 유망한 뭐 이제 40대지만 뭐 벌써 40대인가요? 그치 76년생이니까 곧 40대죠. 딱 우리나라 나이로는 40이네요? 그러면? 76년생이면? 76년생이 40인가요 벌써? 그쵸. 어머머머. 아따 시간 빠르구만. 멋있다. 키라 나이틀리도 잘 안 늙네. 어때? 최 과장은 키라 나이틀리 별로 안 좋아하잖아. 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어땠어? 오늘 어이씨, 이 장면 했어? 아니요. 촛불 아래서 둘이 이렇게 암호문을 같이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네. 거기서 그 촛불 조명빨에 또 무섭잖아요. 여자들이 일단 촛불을 바라보고 있는 그 조명빨은요. 그쵸. 좀 남자를 매혹시키기 충분한 그 여자도 조명빨이에요. 그래요, 여자도. 아, 남자들 촛불이요? 그쵸. 그래서 여자도 그래요. 보고 싶은 부분만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예쁘더라고요. 잠깐 예쁘다는 생각했어요. 근데 촛불 조명빨 속으면 안 된다. 그 생각하고 봤어요. 이거 약간 이 영화들 유일하게 로맨틱한 네. 그 반지 주는 장면이라 그 집에 기어 올라가는. 그렇죠. 그래서 키리아 나이틀리가 그러잖아.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꽃을 가져오는데 당신은 안 오고 퍼즐을 가져왔다고. 네, 예, 오늘 본 11번째 무용보 브로스 극장가다. 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아무튼 이것도 우리가 별점을 좀 한번 매겨봐요. 네. 오랜만에. 네, 오랜만입니다. 네. 5점 척도. 네. 1번, 네. 적금께서라도 꼭 보셔야. 네. 2번,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네. 3번,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네. 4번,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5번,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부에 팥기부 바랍니다. 뭐가 좀 바뀐 것 같네요. 웬 팥기부? 팥기부 바랍니다. 원래 뭐였죠? 치킨이죠. 치킨과 팥이 바뀔 정도군요. 팥2원 바랍니다. 예, 5번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마이크 하나가 찍찍 소리가 나서 마이크 좀 바꿔야 되는데 팥 기부해 주시면. 야, 우리 구차해지지 말자. 네. 예, 누구부터 할까요? 진욱이부터 해보죠. 진욱이. 저부터요? 진욱이. 예, 저는 사실은 이렇게 제가 쓴 암호문을 해독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는데 결국에는 제대로 본 건 287 뭐 이런 숫자밖에 없어. 이런. 그래서 영화 말미 한번 쭉 적어봤어요. 뭘 적어봤냐면 우리 앨런의 역할 적어봤습니다. 수학자이자 교수이자 동성애자이자 범죄자이자 암호해독가, 화학적 거세도 당했고 스파이고 살인자고 전쟁도 참가했고요. 국가적 영웅이면서 아무도 모르는 외로운 영웅이고 나중에는 신의 역할까지 했던 저 같아도 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겠구나.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러네. 저는 영화의 뒤로 갈수록 오히려 더 많이 좀 공감이 되고. 1800만 명을 살렸을지라도 그건 후대했던 평가고 자기가 아까 그거를 안 쓰고 이거는 저기 뭐 경찰 추산 1400만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자기가 그 암호를 해독해서 살리기도 했지만 그거를 안 써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알면서도 그쵸. 아무것도 못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죄책감도 상당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정말 외로웠겠다. 외롭고 본인이 자아가 내가 누군지를 못 찾았을 것 같아요. 영영.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제가 쓰면서 더 공감이 돼서 저는 충분히 그리 오버하지 않게 우리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잘 소화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별이 몇 개냐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영화가 일주일만 먼저 우리가 봤어도 오샥형의 똥꼬집 인간 승리에 저는 이 영화 들어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이 사람만큼 똥꼬집이 어딨어요? 그럴 수 똥꼬집이죠. 거기에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을 갖췄잖아요. 싫어하고. 나중에 우리 게이 영화 할 때. 똥꼬집 게이? 게이 레즈비언 영화 할 때. 에이, 뭐 주제도 아닌데 그게. 어찌됐건. 그래서 저는 우리 별 4개를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값 아껴서라도 꼭 보셔야 보셔야 돼요. 예, 그렇군요. 보십시오. 연기 좋습니다. 네. 최 과장. 네, 저는 좋았어요. 재밌게 봤는데, 그닥 진욱이가 아까 가슴이 뛰었고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정도까지 어떤 서스펜스를 느끼거나, 아니면 정말 정말 좋다. 정말 웃기다. 혹은, 정말 사랑스럽다. 어떤 그런 이렇게 가슴을 만지는 좀 이렇게 터치하는 그런 장면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감성을 좀 만지는 부분은 좀 없었던 것 같고 도리어 저는 이 같은 배우들이 나왔지만 그 어텀먼트 같은 영화는 굉장히 좀 울림이 있었거든요. 실화라서 또 그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울림 같은 건 좀 없었고 그냥 역사적으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인데 참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네. 저런 또 짐을 안고 사는 사람이 있었네? 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만듦새는 좋지만, 영화의 만듦새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로 하겠습니다. 별 3개. 예, 알겠습니다. PD? 지금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컴퓨터에 관심이 많거나, 혹은 컴퓨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보지 말라고 하셔도 이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것들인지에 대한 평가 혹은 컴퓨터의 조상을 보는 원류 중에서도 그 C조차 뿌리지 않은 생각의 원류. 그죠? 컴퓨터 전설의 레전드. 흔히 말하는 계산기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계산하는 수준의 것들로부터 발전한 거지. 현대 컴퓨터고 지금도 내 앞에 노트북이 하나 있는데 얘는 아마 그런 짓을 할 거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런 이미지적인 효과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컴퓨터 하면 애니악 이런 거 생각했잖아요. 그죠? 이미지적으로. 그쵸.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컴퓨터 하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토퍼로 생각할 수 흔히 컴퓨터는 트랜지스터가 개발되면서부터 작아지기 시작한 거고 이거든요. 근데 진공관 컴퓨터가 있을 때고 진공관 컴퓨터의 원료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한 가지는 여기 나오는 컴퍼비치 역할, 앨런 튜링의 역할은 쉽게 이해가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정의하기로는 사이코패스의 올바른 교화 교정 정도 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들어서 보시든지 말든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소셜패스 정도로 생각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별 3개.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그러니까 공감은 잘 안 되는 캐릭터라는 얘기죠. 사람엔 공감이 안 돼. 나는 물질에 공감이 되더라고. 알겠고요. 별 3개. 저는 별 4개 하겠습니다. 예. 커피값 웰메이드 잘 만든 영화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약간 뻔할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역사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았고 아까 진우가 한 얘기처럼 좀 외로운 사람. 근데 나는 자꾸 그 뷰티풀 마인드가 겹쳐가지고 별 5개 플러스인 뷰티풀 마인드 그 영화가 자꾸 겹쳐서 이게 엉키더라고요. 별 4개를 주고 싶네요. 예. 커피값 정도 아껴서 꼭 보실 만한 영화입니다.
자, 이래서 평점은? 네, 평점은 3.5점이 나왔네요. 네, 5점 만점에 3.5. 아주 네, 뭐. 맞습니다. 예. 그 저번에 커피값 아껴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정도 되겠네요. 커피값 아니고 약간 담배값, 담배값 더 비싸졌구나, 이제. 아, 그러네. 담배값이 더 비싸네요. 요즘 영화 10,000원이에요. 커피값 안 되지. 아, 그렇군요. 커피값으로. 예. 우리가 전에 제일 점수가 안 좋았던 게 뭐였죠? 겨울왕국? 겨울왕국이었나? 겨울왕국도 좋았는데? 겨울왕국. 뭐가 3점이 있었나요, 저희가? 겨울왕국. 저희 2점은 없었어요. 3점이 겨울왕국이 그쵸? 많았어. 예, 그쵸. 아무튼 뭐 무용보 팬이라면 뭐 보셔야 될 영화고 이번에 내일 모레 하는 오스카에서 또 그쵸. 얼마나 상을 받을지 컴버배치를 볼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예. 컴버배치가 그 계단을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객석에는 앉아 있겠죠. 조심스럽게 한 3칸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올라가다 내려오는 거 아니야? 조심스럽게. 혹시 몰라요. 컴배트. 오늘 이 영화에 대한 음악 얘기는 좀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이 영화를 기념하도록 하죠. 오늘 뭐 들을 음악이 잘 뭐 없고요. 이 영화에서는 사운드 트랙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건 좀 좋더라. 근데 뭐 영화에 잘 묻어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죠. 근데 아까 뭐 우리 그 오늘의 문제적 기계 이니그마. 우리 90년대 굉장히 히트했던 그 이니그마라고 있었죠, 정말? 그 옛날 그 그레고리안 성가를 주제로 해가지고 댄스 음악, 하우스 음악 만들었거든요. 그레고리안 차트. 그렇죠. 그 리턴 투 이너센스라는 그 곡이 아주 히트해서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영화랑 어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예, 그 노래를 들으면서 무용보 브로더스 극장가다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니그마. 왜 그래? 그 노래 나오잖아. 자, 여러분, 즐거운 영화 생활 계속 누리시고요. 예, 저희는 예, 다음에 27번째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지 아직 몰라요?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